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일본 영화 중에 심야 극장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뭐 다른 거 아니고 도쿄 뒷골목에서 이제 밤 12시가 되면 이제 문을 여는 식당인데, 그 식당에는 어느 누구든 이렇게 편하게 와서 이렇게 한 끼를 해결하고 이제 가는 거죠. 근데 옆에 앉은 사람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들 같이 나누면서 자기 속내도 좀 털어놓고, 그 마스터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 음식 요구해 가지고 이렇게 차려주는 음식을 먹고 작은 행복, 작은 만족을 이제 느끼는 그런 영화죠. 예. 근데 이제 그런 영화를 이제 어느샌가 저도 모르게 이제 즐기고 있더라고요. 쫓아가고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어떤 영화냐면 중년 남성인데 월화수목금은 그냥 일상생활을 이제 똑같이 해요. 근데 금요일 저녁이 되면 혼자서 차를 타고 어디론가 갑니다. 차박을 하죠. 자기 차에 이렇게 매트 하나 깔면 그냥 잠자리가 되고, 항상 이제 낯선 곳에 가서 그 지역에 있는 식당을 가서 한 끼를 먹고 이제 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음식을 먹을까 되게 고민하고, 또 새로운 곳에 가서 이렇게 새로운 이렇게 풍경을 보는 걸 되게 인제 만족스러워하는 모습인데요. 그걸 보면서 '야, 나도 차박을 좀 해 보고 싶다.'라는 막연한 생각을 좀 했죠. 물론 차박이라는 게 결코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되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잖아요. 우리가 캠핑이라고 해서 텐트 쳐서 이렇게 지내는 게 뭐 자연하고 이렇게 친화적인 느낌도 받는다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 어떤 의미에서는 좀 많이 불편하죠. 불편하고 좀 힘든 걸 감수하는 거잖아요. 뭐 어린 자녀들하고 같이 가서 뭐 자연 친화적인 느낌의 그런 충 인제 추억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뭐 캠핑을 가기도 하고 이래저래 하는데, 사실상 차박이라고 하는 거는 되게 젊었을 때 성인들이 이제 좀 할 수 있는 그런 인제 '여행의 형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심야식당 같은 이런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이렇게 소소한 즐거움, 행복 요런 것들을 이렇게 좀 이제 보게 됐는데요. 요즘 인제 우리 인제 20대 30대 인제 청년들에게도 소확행이다, 욜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되게 많이 유행하잖아요. 왜 그러겠습니까? 현실 세계에서 기회가 많이 줄어들고 취업은 예전처럼 잘 안 되고, 뭔가 이렇게 잘해 보고 싶고 열심히 노력은 하지만 그 노력에 비해서 그 보상이 없다라는 걸 인제 계속 알아가는 거죠. 부모 세대가 IMF 때 명퇴당하고 궁지로 내몰려서 되게 힘들어했던 걸 인제 목격하고 난 이후에 더 이상 조직이 회사가 개인을, 그 직장인을, 회사원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고, 그리고 또 그런 부모들에게 인제 계속 들은 얘기도 있고, 인제 어려서부터 수많은 경쟁, 그리고 스펙 경쟁, 스펙 쌓기에 인제 많이 이렇게 놓여지다 보니 좀 많이 힘들고 어렵게 산 거죠. 언제든지 치열하게 '내가 쟤를 이기지 못하면 내가 밀려날 수 있다. 기회는 더 적고 어 이겨야 된다. 넘어서야 된다.' 요런 이제 부담감들이 더 많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되려 멍하게 아무 짓 안 하고 뭐 멍 때리는 거, 그리고 혼자서 이렇게 떡볶이 이렇게 탐방하러 다니면서 뭐 떡볶이 먹으면서 엄청 매워하는 그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을 되려 또 작은 즐거움으로 삼고 이렇게 지내는 사람들이 많죠. 뭐 그러다 보니까 저도 뭐 어느새 인제 지금 시대의 흐름이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도 인제 그런 흐름에 좀 젖어들고 또 적응하고 또 익숙해지는 것 같은 거죠. 저는 저대로 인제 그 기념주화나 아니면은 뭐 연결건이라고 하는 지폐 같은 거, 아니면 뭐 미술 작품 뭐 그렇게 비싼 거 말고요. 그냥 그런 것들을 이제 수집하고 하는 요런 취미들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나씩 둘씩 모아가면서 나름의 좀 즐거움, 이렇게 희열을 느끼거든요. 뭐 누군가한테 이렇게 뭐 드러내 놓고 이렇게 뭐 프라이드를 가지고 뭐 되게 뭐 어깨 힘주고 하는 이런 것들은 아닌 거죠. 그걸 하든 말든 다른 사람 별로 관심 없는데 뭐 저만 제 스스로의 인제 만족감을 가지고 인제 이렇게 지내는 거죠. 어쩌다 이런 인제 모습들이 많이 생겼을까요? 뭐 어떻게 보면 뭐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일본 드라마, 뭐 일본 영화, 일본 소설을 인제 쪼끔 더 보게 됐는데, 그러면서 인제 계속 느끼는 거는 일본이 인제 거품 경제가 지나가고 사토리 세대, 그러니까 욕망이 없는 세대, 그리고 작은 만족을 이렇게 바라는 그런 세대들이 인제 점점 더 이렇게 우리 일본 사회에 인제 전면에 이렇게 나서면서 일본 전체의 분위기가 좀
많이 다운되고 좀 이렇게 좀 안정적인 좀 보수적인 그런 느낌으로 많이 바뀐 것 같은 거죠. 작은 행복 그리고 작은 만족에 소소한 일상에 감사해야 하고 그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 하는 실패해도 괜찮아. 잘 되지 않아도 괜찮아. 너의 인생이 뭐 네가 원하는 그 자리에 이르르지 못해도 괜찮다라고 이렇게 또닥또닥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는 그런 분위기가 더 강한 거죠. 왜? 예, 일본이 이제 과거와 같은 영광, 경제 성장, 풍요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이상 힘들기 때문에 처음에 잃어버린 뭐 10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20년, 30년 된 거잖아요. 제가 2006년, 7년 당시에 제가 이제 오프라인 유통에 이제 종사할 때 일본 출장을 이제 가면 그때 이제 저희가 갔던 이제 그 출장 팀을 이렇게 가이드 해줬던 이제 가이드가 이제 제일 한국인이었는데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월급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무슨 얘기냐? 월급이 안 올랐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이후에도 뭐 별반 차이 나지 않는 거죠. 지금까지. 제가 직장 생활을 계속하고 있고 제가 그 2006년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분명히 급여가 올랐거든요. 처우가 나아졌단 말이죠.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러지 못했다라는 그런 느낌들이 더 많은 거죠. 물론 뭐 일정 부분 올랐겠죠. 나이가 오르고 뭐 직급 연차가 올라가면서. 근데 상대적으로 한국 비해서는 좀 되게 더디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일본이 이제 사토리 세대가 이제 전면에 나서고 그들이 더 이상 과거와 같은 그런 뭐 열정, 열의 이런 것들을 내보여 주지 못하다 보니까 전체 일본의 일본 사회의 이제 분위기 자체가 조금 침체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사실 들죠. 절약을 요구하고 아껴야 되고 점심값도 식비도 아끼고 교통비도 아끼고 뭐 아낄 수 있는 모든 영역들을 다 이렇게 아끼고 절약하고 이러다 보니까 완전 뭐 득도 뭐 수도승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정말 저게 사람이 사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팍팍하고 어려운 거죠. 물론 이런 얘기들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앞으로 한국의 모습이 그럴 가능성이 크다. 한국의 미래의 모습이 지금 현재 일본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죠. 일본의 음식 관련한 뭐 드라마나 뭐 영화 같은 게 많다고 하는데 왜 음식이지?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뭐 음식은 누구나 다 그래도 한 끼는 다 먹으니까 그리고 어쩌면은 가장 이렇게 만족을 크게 느낄 수 있는 게 식욕, 성욕, 뭐 수면욕들 중에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 좀 뭐야 좀 누구나 다 공감하고 누구나 다 이해하는 그런 이제 만족감들 중에 좀 큰 게 식욕이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수면욕은 일단 둘째치더라도 일본 같은 경우에는 성욕도 되게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뭐 섹스리스가 되게 당연해지고 뭐 경험이 없는 뭐 성인이 뭐 퍼센테이지가 계속 높아진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더 이상 이제 그런데 관심이 없는 거죠. 사실상 뭐 그런 이제 성욕을 가진다라고 하면 이성에게 흥미를 느껴야 되고 그리고 난 이후에는 데이트를 하고 연애하고 사귀고 결혼하고 또 출산하고 한 이런 이제 평범한 삶들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평범한 삶 자체를 꺼리는 왜 버는 게 뻔하니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얼마나 더 돈을 벌어서 나 혼자도 먹고 살기가 충분할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다 보니까 가족을 건사하고 살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두려워하는 거죠. 그랬던 이제 일본의 모습이 서서히 이제 한국의 모습으로 이제 되어가는 것 같은 거죠. 제 주변에 있는 이제 저는 이제 젊은 회사에 이제 다니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 이렇게 많이 보잖아요. 결혼한 사람들 생각보다 적어요. 예전에 제가 한 개 팀이 예를 들어 사람이 한 15명 있다고 치면 제가 20대, 30대 때를 되돌아보면 뭐 15명쯤 된다라고 하면 그래 한 10명에서 한 12명 정도는 결혼을 했고 뭐 한 서너 명 정도는 이제 결혼 정년기에 들어가 있고 그들은 이제 언제 결혼하냐라고 이렇게 묻는 질문을
당연히 이렇게 들었고 "아 예 저 결혼할 겁니다. 뭐 결혼할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이 진행이 다반사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 15명 정도가 한 팀에 있다라고 하면 한 2-3명 정도 결혼, 뭐 많이 했다 그러면 서너 명이 이제 결혼을 했고 나머지 대부분은 결혼 안 한 사람들입니다.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또한 결혼한 연령대가 이제 되게 높아진 거죠. 예전에는 뭐 여자들 같은 경우는 21, 서너, 5, 6 그리고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한 20, 한 7-8 세에서 한 30대 이전이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뭐 결혼 적령기였던 24 살에서 한 27살 정도였던 여성의 결혼 나이가 30 살에서 31-2살 정도로 이렇게 올라가고 남자들 같은 경우에도 뭐 26-7 세에서 30세 미만이었던 게 지금은 뭐 31 대여섯 에서 한 38, 9 까지 가도 그렇게 느린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겠지만 그리고 40 대에도 결혼하지 않고 있는 여성과 남성의 비율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이건 뭐 결국에는 경제적인 문제가 제일 큰 것 같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일본은 뭐 더 심하다라고 하고요. 예. 사는 게 빡빡하니까요. 일본은 뭐 되게 더 힘들고 임금이 안 오르고 뭐 성진할 기회 좁고 일은 더 힘들고 뭐 짓누르는 이렇게 각종 이렇게 부담은 더 많아지니까 더욱더 그게 심해지는 것 같은 거죠. 일본은 뭐 직장인들이 이 공제하는 세금이 되게 높잖아요, 한국에 비해서. 그리고 지하철 요금도 교통 요금도 높고 뭐 이래저래 고비용 사회잖아요, 한국에 비해서. 근데 이제 한국도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일본과 같아진다고 하고 뭐 지금 일본 한국의 인제 정부 부채, 가계 부채 뭐 여러 가지 인제 부채, 빚들이 인제 되고 있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는 그 빚을 갚아야 될 거고 그 빚을 갚는 게 당장 돈을 벌어서 충당이 안 되면 갖고 있는 자산은 인제 처분해야겠죠. 정부 같은 경우에는 공기업을 뭐 민영화시키는 거고 개인 같은 경우에는 갖고 있는 뭐 부동산이 됐건 아니면 뭐가 됐건 간에 다 꺼내 놓고 이제 팔아야 되는 거죠. 인제 고런 상황들이 이제 계속 이제 벌어진다라고 보면 되죠. 예. 뭐 좀 칙칙할 수 있고 되게 어둡고 되게 정적인 느낌의 일본의 얘기를 왜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그런 일본의 모습들이 인제 서서히 한국에도 스며드는 것 같은 거죠. 한국도 인제 그렇게 바뀌어가는 것 같은 거죠. 더치페이하고 그 2030 청년들이 뭐 식비를 아끼고 뭐 크게 이렇게 기대하지 않고 그 '아 나는 이렇게 회사에 들어왔으니까 임원은 돼야 될 것 같아. 대표이사는 될 거야.' 이런 게 아니라 '아 그래 뭐 만년 내려도 괜찮아. 그냥 워라밸 챙기고 뭐 언제든지 회사가 뭐 나를 지켜주지 않을 거니까 나도 회사를 간보고 적당한 선에서 좀 괜찮은 회사 있으면 언제든지 옮길 거야.' 이런 느낌들이 더 강해지는 것 같은 거죠. 회사가 일정 부분 젊은 청년들에게 그렇게 마음먹게끔 조정한 부분도 있고 이제 와서 뭐 "회사를 위해서 뼈를 갈아 가지고 너의 모든 열정을 다 쏟아라. 그럼 회사가 너한테 보상을 해 줄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인제 시대가 된 거고 또 그렇게 얘기하는 데를 믿지도 않고 점점 더 인제 달라져 가는 거죠. 어쩌면 불같은 분노와 열의와 열정을 가져야 되는 젊은 청년들에게 애널건이의 모습을 요구했던 것 같은 거죠. 요즘 되게 웃긴 게 신입사원 이제 면접 같은 데에서 "신입사원이 되겠다."라고 지원하는 취업준비생들한테 묻는 질문의 수준이 되게 높아요. 아예 뭐 현직에서 뭐 8 년 10년 차 하고 있는 뭐 대리과장들도 뭐 제대로 답변 못할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막 질문이라고 던져요. 되게 어이가 없죠. 그러니까 취업준비생들이 그런 질문에 답변하기 위한 그런 취업 면접 서디를 하는 거죠. 되게 웃긴 거죠. 시나리오대로 이제 얘기하는. 실제로는 정말 자기 속에 있는 진정성 그리고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자기의 정말 이 핵심 정말 남들하고 다른 자기만이 내보일 수 있는 그런 강점 이런 것들이 이제 보여져야 되는데 그런 얘기하면 또라이 이상하네." 이렇게 취급해 버리는 거죠. 왜? 그 조직 세계에서 원하는 그런 보험답안을 얘기하는 거지. 좀 이단화 같은 그런 얘기들은 사실 또 조직이 수용을 못하다 보니까는 또 그렇게 바뀌어가는 거죠. 웃기는 거죠. 세상에 정답이 없는 건데 자기도 모르는 자기도 답이 없는 질문을 막 던지는 거죠. 그래 놓고 어떻게 나오는지 몰라 그러는 거죠. 그래 놓고 그걸 활용하려고 그러고 되게 웃기는 거죠. 어이가 없는 거죠. 뭐 저도 그랬고. 참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이제는 지금은 나라 전체가 국민에게 믿음을 못 주고 있고 신뢰를 못 주고 있고 회사는
직장인들에게, 회사원들에게, 그 소속돼 있는 그 구성원들에게 안정적인 느낌을 못 주고 있죠. 그래서 언제든지 돌아서면 내 회사가 아니다, 언제든지 다른 곳으로 이사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유목민 같은 그런 마음을 갖게끔 만들어 놨죠. 나중에 누가 이득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볼까요? 회사는 이득을 보고 개인은 손해를 볼까요? 아니면 그 반대일까요? 다 손해 보는 거죠. 다 루즈가 되는 것 같은 거죠. 지금 현재 이제 되게 이렇게 흘러가는 모습들을 보면 한국 사회가 이제 점점 더 암울해지고 점점 더 우울해지는 것 같은 거죠. 그건 다름 아닌 젊은 청년들에게 힘을 북돋아주고 젊은 청년들이 더 잘할 수 있게끔 더 열의와 성의를 갖고 움직이게끔 해줘야 되는데, 지금 정치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이대남. 아, 이대남 술 처먹고 돌아다니느라고 학점을 관리를 못해. 이런 식으로 대놓고 폄하해서 일부러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냥 20대 남성에 대해서 그냥 단순하게 그냥 비방하는 걸까요? 아니죠. 거기에는 철저하게 자기들의 노림수와 계산이 되어 있는 얘기인 거죠. 20대 남성들이 20대 여성들하고 서로 적대시하고 서로 혐오하고 연대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기득권들이. 2030들, 이렇게 젊은 세대와 노인 세대들 간에 또 갈등도 만들고, 중산층 이상, 뭐 고소득자, 그리고 저소득층 또 갈등 만들고, 온 사방에 다 이제 갈등 프레임으로 다 짜놔가지고 얽히고 설키게 만들어가지고 서로 비방하고 혐오하고 거리두게끔 하고 원망하게끔 이렇게 만들어놨죠. 그러면 철저하게 이제 나라를 통치하는 기득권들 입장에서는 쉬운 거죠. 부려먹기, 다려먹기가. 왜? 불평만 하면 그 개인 한두 명에게 야씨 너 되게 불순분자네? 야 너 빨갱이 아니야? 아웃! 이런 느낌으로 접근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들이 힘을 합쳐서 기득권들에게 대항하고 반항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같은 거죠. 그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정치인들이 뭐 이대남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대놓고 까는 거겠죠. 다른 이유가 있겠냐고요. 정치인들이 말할 때는 고도의 그 노림수가 있는 거죠, 다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던지는, 그냥 실수는 없죠, 대부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일본이라고 한 나라가 그렇게 우울해지고 되게 음울해졌던 건 다름 아닌 경제적인 이유가 제일 크다. 한국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 그중에 이제 20대, 30대 젊은 청년들에게 지금 기성세대들이 혹은 기득권들이 자기 자리를 내어주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거죠. 그래서 평마하고 더 무시하고 이러는 거죠. 일본 드라마들 보면 나이든 586, 그 그네들로 치면 단가의 세대인데 되게 멋있고 되게 의젓하고 책임감 넘치고 뭐 이렇게 하는 이게 이들이 나오죠. 되게 젊은 이제 애인을 이렇게 두고 있고. 근데 되게 이제 아들뻘 되는 이렇게 젊은 청년들은 희발이 없고 힘없고 되게 우유부단하고 결단력도 없고 되게 무능력한 사람을 이렇게 묘사하는 그런 경우도 많다는 거죠. 왜? 구매력을 단가 세대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젊은 사토리 세대들은 돈도 없고 소비력도 약하고 그러니까 그냥 대놓고 이 사회가 이제 무시하는 거죠. 근데 그런 느낌을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계속 내보이는 것 같은 거죠. 되게 씁쓸하죠. 나라 말아먹으려고 저러나 싶기도 하고요. 왜? 앞으로 시간이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면 나이 든 사람들은 또 사라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젊은 세대들이 이 나라의 주역이 돼서 이 세상을 또 비전과 많은 이렇게 희망을 가지고 또 살아가게 만들 건데, 너무 죽여놓은 거 아닌가, 길을 죽여놓고 너무 이렇게 짓눌러 놓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은 뭐 우리 사회가 발전이나 희망이 있겠냐라는 거죠. 없을 것 같은 거죠. 그냥 지금의 일본만큼만 돼도 다행인 거죠. 일본보다 더 심한 수준으로 이렇게 전락할 것 같은 거죠. 지금 뭐 전 세계의 상황이 뭐 냉전을 얘기할 정도로, 신냉전을 얘기할 정도로 되게 심상치 않고 되게 우려스러운 상황인데, 이러면은 한국 내에 있는 국민들과 정부와 뭐 대기업이든 뭐 어디든 합심해 가지고 어떻게든 똘똘 뭉쳐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이 난국을 헤쳐나가려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정치인들은 그냥 자기 바깥에 챙기고 자기 이제 표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것 같고요. 막 달리는 것 같고요. 대기업 재벌 총수들은 뭐 저기 뭐야, 얼마 전에 그 신세계 그 부회장, 자기는 군대 갔다 오지도 않아 놓고 뭐 멸공이니 뭐 어쩌니 뭐 개소리하고 다니면서 이렇게 그 자기네 회사에 이제 주가 떨어뜨리게 하고, 그
자기가 속속되어 있는 회사에 무수히 많은 임직원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었죠. 어처구니 없죠. 그런 모습 보면 되게 황당하고 어이가 없는 거죠. 그게 그 신세계 그 부회장 그 사람의 모습이면은 괜찮은데 그런 모습들이 재벌 총수들에게 조금 다르긴 해도 비슷비슷하게 다 보이는 것 같은 거죠. 능력이 살상 없는데 핏줄만 그 뭐야 그 재벌가의 자식으로 태어나 가지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 거죠. 아마 그가 만약에 재벌 총수 그냥 자식이 아니고 일반 그 월급쟁이로 만약에 부회장을 했다고 쳐 보자고요. 그런 일이 생겼으면 부회장 자리 버텼을까요? 바로 아웃이죠. 이걸 생각해 보면 되게 좀 어이가 없죠. 핏줄 때문에 뭐 부자 자식으로 태어난 사람은 무슨 짓을 해도 되고 가난한 집의 자식은 태어나면 조금만 잘못해도 그냥 그렇게 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좀 씁쓸하기도 합니다. 뭐 이래저래 지금 뭐 되게 혼란스럽고 심상치 않은 시기 그리고 점점 더 한국이 그 활력이 떨어지고 20대 30대 청년들에게 어 20대 30대 청년들을 되게 폄하하고 무시하는 그런 경향들이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아서 좀 되게 우려스러운 상황인 거죠. 어떻게든 20대 30대들에게 더 기회를 주고 그들이 더 활력을 가지고 살 수 있게끔 좀 비켜도 주고 또 용기도 북돋아 주고 지원도 해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래저래 뭐 일본의 뭐 드라마, 영화 뭐 이런 각종 일본 작품들에서 이렇게 묻어 나오는 분위기를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좀 흘러나오게 됐는데요. 아무쪼록 그 한국의 미래인 청년들에게 좀 관심이 좀 더 가져지고 그 기득권들이 계속 목소리 높여서 자기 밥그릇만 챙기는 그런 현실의 모습은 바뀌어야 한다라는 게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뭐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는 그 정도로 봐주시면 좋겠고 악플 사절하고요. 아무쪼록 오늘 하루도 잘 이어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